이혼 숙녀 캠프 이다은 씨가 남편 상 이후 심경을 밝힌 가운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난 30일 이다은 씨는 개인 계정을 통해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본질이 왜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어떤 사실도 숨긴 적이 없고 지용이는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늘 솔직하게 말해온 사람이라며 글을 게재했는데요. 이어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용이에 떠넘기고 본인들의 이미지만 챙기려는 모습은 너무 가슴 아프고 가증스럽기까지 하다며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통화 녹음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다은 씨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 이야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부득이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죠. 다음은 개인 계정에서 공개된 내용의 전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본질이 왜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실도 숨긴 적이 없고 지용이는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늘 솔직히 말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용이에게 떠넘기고 본인들의 이미지만 챙기려는 모습은 너무 가슴 아프고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통화 녹음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 이야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부득이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런 심경을 고백한 것일까요?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기사의 댓글을 살펴볼까요? A 이분들은 이혼 숙녀 캠프에 나왔을 때도 서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음. 돈 문제만 아니었어도 서로 아껴주며 잘 살겠다 싶어서 응원했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집에서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휠. 방송 안 나왔으면 어쩔 뻔. 시댁 식구들이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로 들리네. 하긴 제정신이면 아들 돈을 꿀벅했겠냐. 동생도 형이 청춘 바쳐 일한 돈으로 빌라 사고 대출금까지 갚게 하는 게 비정상이긴 함. 시댁 이 문제였음. 남편이 부모님한테 증여한 거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아들 통장 가지고 쓴 거면 소송 걸어 줘. 부인과 딸 돈이에요. 이혼 숙녀 캠프도 사이가 나빠서 나왔다기보단 지금 처한 상황들 시댁이 보라고 나왔나? 보다 안타깝다 처가족. 시댁 너무하더라. 진짜 어찌 자식이 열심히 땀 흘리며 번 돈을 꿀벅하냐? 다는 아니더라도 나라면 반이라도 주겠다. 너무 아들이 착하던데. 에휴, 부부가 잘 살았음 했는데. 안타깝다. 역시 부모가 뭔가 한 방을 날렸나 보군. 그럴 줄 알았다. 우울증 있으셨어도 일이 금방 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또 코너로 몰았구나. 그깟 돈 때문에. 시부모가 가난해서 생활비로 썼으면 그것도 열은 팠지만 측은지심으로 오죽하면 아들 돈을 가져다 썼을까 싶을 텐데. 아들 돈으로 50평대 넓은 아파트 살려고 아들을 사지로 내몰고 부모 맞나? 인간 맞나? 진짜 남인데도 너무 경악스러움. 새부부가 나왔을 때 이 부부는 그다지 문제가 없고 잘 살아가겠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심으로 아쉽네. 다음 생에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행복하시길. 부모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라. 어쩌면 언론도 이런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꼭꼭 숨어 있냐. 방송에서 봤을 때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좋아진 느낌이라 저 가족은 이제 잘 살겠다 싶었는데 사실 충격입니다. 힘내세요. 지독한 시댁을 만났네요. 시댁 식구들은 그동안 아들이 번 돈 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다 토해내고 알아서 사라져라. 이혼 숙녀 캠프에서 두 분은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더 아프네요. 소송해서라도 지분 받으세요. 본인 가족에게 윤택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컸을 텐데 엄마로서 시댁으로 인해 아빠를 떠나보낸 자식을 지켜주세요. 양심은 없겠지만 조용히라도 살고 싶으면 아들 돈 뱉어내야지. 자식이 갔는데 큰 집 이 대수야? 근데 집을 왜 자식 돈으로 해? 부모는 팔다리 머리 뒀다 뭐하고? 시가 쪽 사람들이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던데 보통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큰 짐을 주진 않죠. 안 해본 남편이자 아이 아빠 잃고 너무 힘들겠네요. 힘내세요. 서로 사랑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오로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없었던 부부 남편 말만 믿고 결혼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남편의 약속. 그리고 원망야속함 그 갈등에 지치는 남편 그냥 부모랑 연 끊고 서로 열심히 살았으면 되는데 사람이라
그게 쉽지 않지. 누가 몇십만 원 빌려가서 안 갚아도 화나는데 휴. 남편도 아내도 너무 착해 보였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얼마나 힘들까? 힘내세요. 빚에 시달리는 아들 보고도 아들이 번 돈으로 산 50평 집은 포기 못한다던 부모가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참 아름다운 부부임. 잔인한 현실이 이 두 분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 너무 참담함. 강지용님은 딱 봐도 착하고 순수한 분이세요. 하늘나라에서는 꼭 행복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나, 시부모랑 싸우는 거야? 너무 힘들겠다. 고인이 도와주길 아내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시간을 하늘에서 도와주길. 힘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보내고 악만 남았을 듯. 이혼 승려 보면서 저 와이프분이랑 결혼은 정말 복 받은 것이다라고 봤음. 정말 육아 가정사는 가정사 본인이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게 너무 안타까웠음. 남편분의 그 몰랐던 속마음을 알고 걱정하는 모습에 정말 진심으로 와이프분은 이 사달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음. 이렇게 된 게 참 안타까움. 남편분도 좋은 사람으로 봤음 잘 살 수 있었는데 두 분 나왔을 때 제일 응원했던 부부 힘내세요, 아내분. 이분들 때문에 이혼 승려 캠프를 처음 보게 됐는데 남편분 본가 식구들만 원망스럽더라고요. 진짜 천벌 받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혼자 아들 키울 며느리에게 사죄하고 보상하시길. 아마도 고 강지용 선수의 부모들이 이혼 승려 캠프에 나가서 부모 망신 시켰다고 강지용 선수를 무진장 잡돌이 했겠지. 난 사람을 볼 때 가장 우선순위가 성실함이다. 그런 면에서 방송 보면서 난 강지용 선수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런 생판 남의 눈에도 이렇게 이쁘고 소중해 보이는데 그 부모들은 어떤 욕심 때문에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자식 하나 잡아먹고도 무엇이 그리도 배고팠을까요? 등등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응원하는 댓글이었는데요.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 들어오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문 잠그신 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돈 어우 지겨워. 시댁도 그냥 토해줄 거 토해주고 끝내라. 고인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계정은 폐쇄하고 그냥 조용히 살 것. 하긴 남자 집구석 무시 못하지. 서울 괜찮은 아파트 하나만 물려받아도 뭐 20년 벌어야 하는 돈 갖고 가는 거니깐. 웬만한 전문직 취직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고 사랑이라는 감정만 버리면 되니깐. 네가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이 여자는 TV에 한 번 나오더니 본인이 무슨 연예인이나 된 것처럼 떠드네. 방송에서 남편을 무슨 애완견 부르듯이 지용아 지용아 하던 여자가 웃긴다. 근데 마누라는 왜 과거 돈으로 들먹일까? 결혼 후 돈이라면 몰라도 남편이 뭐라는 건 이해되는데 별로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닌 것 같다. 남자 집이 잘 사니 잡아놓으면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나이 차기 전에 대충 한 듯. 신랑을 저렇게 몰아세우는 것만 봐도 딱히 아끼지 않았다는 느낌이 화공. 근데 저분도 자기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 엄청 들들 볶던데 고인 남편의 이름을 애들 이름 부르듯 하는 게 요즘은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부부는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맺어야 하느니라. 남편이 아내를 하인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거나 역으로 아내가 남편을 무슨 동네 꼬마 부르듯 야, 너, 하며 심지어 욕을 하는 집구석도 많다. 이게 제대로 굴러갈까? 언젠가는 폭삭한다. 물론 그럴 바엔 혼자 사는 게 피차 좋을 것이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 직장도 똑같다. 안 그러니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요즘 세상 맞벌이만 하면 살만한 세상이다. 부모한테 의지하지 말고 살자. 시댁에 떠넘긴 게 아니라 이런 쓰레기 방송 프로그램을 없애라. 그냥 글을 그만 올리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왜 자꾸 관심을 집중되게 하는지. 있을 때 잘 좀 해주지. 방송 모습이 다가 아니겠지만 말끝마다 빈정대던 모습이 잊혀지질 않더군요. 후회는 부질없고 없으니까 후회하는 거겠지요. 등등 오히려 이다은 씨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앞서 강지용은 1989년생으로 2009년 K리그 포항 스틸러스에 지명된 이후 부천FC 1995, 강원FC 인천, 유나이티드 FC 등에서 활약했으나 2022년을 끝으로 은퇴했는데요. 은퇴 이후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그는 최근 JTBC 이혼 승려 캠프 9기 부부로 아내와 함께 출연해 가정 내 고민을 털어놓았었죠.
다만 강지용은 방송 내에서 부부 상담 및 심리 검사 전문가 및 출연진의 조언을 받으며 관계 회복에 힘썼고, 마지막 조정에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고인의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알렸습니다. 고 강지용의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자 이혼 숙녀 캠프 제작진은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VOD를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고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루머처럼 떠돌아다녔고, 이에 아내 이다은 씨는 각종 SNS, 네이버, 네이트, 유튜브 등 지용이 사진 걸고 안 좋은 글, 허위 사실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라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찢어질 듯 아파요. 한때 미워하고 원망하고 헤어지고 싶었던 게 진심이 아니었나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다은 씨는 나는 내 남편을, 우리 아기 아빠를, 우리 지용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라며 100억 줘도 지용이랑 바꾸기 싫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어드릴 테니 할 수만 있다면 내 지용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또 다른 아픔까지 겪어야 하는 이다은 씨와 자녀가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덜 힘들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결국 착하게 살다가 안타깝게 떠났다 라고 되어져 있는 강지용 씨의 발인이 25일 날 애도 속에 영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지용 선수에 대한 명복을 정말 많이 빌어주셨는데요. 문제는 그가 세상을 등지고 나서부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안이 워낙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축구 부부가 화해한 줄 알았는데 불과 방송한 지 한 달 만에 강지용 씨가 세상을 등지게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특히 강지용 선수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었던 아내와 처제, 이 유족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당시에도 강지용 씨가 진짜 그런 선택 실수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사태에도 많은 누리꾼들은 실수였던 거냐 아니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냐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할까요? 어찌됐건 한 사람이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강지용 선수는 알다시피 방송에서도 자신의 친형마저 그런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경제적 파탄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힘겹게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 유튜브의 댓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강지용 선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비판하셨던 분들 가슴이 뜨끔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강지용 선수가 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오지 못하고 또 경제적 파탄이 이를 때까지 왜 저렇게 무능하다시피 가만히 있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강지용 선수만의 정말 심적 고통이 컸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전문가들은 이미 전조 증상이 많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 역시 안 좋은 선택을 했었고, 강지용 선수도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항상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더불어서 옆에 있던 아내분과의 사이도 이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이 강지용 씨의 아내분은요, 너 갈 데 없지 않냐, 돈을 얼마나 벌겠냐 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며 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수 시절 벌었었던 돈 5억 원을 아버지가 관리했고 나는 용돈만 받는 시기였다라고 안타까워했으며, 아내분은 신혼집 마련부터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내가 감당했다. 남편은 끝내 돈을 못 받아왔다. 시어머니가 지금 사는 집 보증금으로 남편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일화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형 역시 친구와 사업을 한다며 자신이 보증을 섰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대부업체 연락이 빗발쳤으며 며칠 뒤에 형이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결국 착한 사람이었던 강지용 씨가 이 모든 것을 등지고 있었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아내분이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좀 보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요.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직 아니어서 짧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많은 화환과 부의금 모두 다 기록하고 적어두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제대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릴게요.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세 가족에 대해 억측, 자제 부탁드려요. 저희 부부는 우리 아기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아기가 커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각종 SNS에 네이버, 네이트, 유튜브 등 안 좋은 글, 허위사실 올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찢어질 듯 아파요. 한때 미워하고 원망하고 헤어지고 싶었던 게 진심이 아니었나 봅니다. 나는 내 남편을, 우리 아기 아빠를, 우리 지용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100억을 줘도 지용이랑 바꾸기 싫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어드릴 테니 할 수만 있다면 내 지용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이 정말 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 아내분도 당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돈이 없고 돈에 쪼달리게 되면 정말 자신의 본 성격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의 무서움이거든요. 하지만 정작 아내분은 돈을 떠나서 남편분을 사랑했다라는 걸 결국 떠나보내고 나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내분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냐? 그놈의 돈이 뭐길래 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왜 그렇게 빈정거렸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아내분의 고충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내분도 지금 가짜뉴스 때문에 떠나보낸 남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라며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처제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처제분의 이야기 역시 마음을 울립니다. 언니의 동생이자 고인의 처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고 지켜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기에 저도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별을 인정하고 슬픔을 이겨낼 힘을 내야 하지만 형부의 마지막 연락처 검색이 처제였다라는 걸 알고 또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제가 더 나섰다면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도 내가 막을 수 있는 고통이었을까? 정말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조차 확신이 없어서 울고 미안해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강지용 씨의 마지막 전화기 연락처 검색창의 단어가 처제였었다라는 겁니다. 처제에게 뭔가 마지막 순간에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이 처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날 때 자주 연락할 걸, 인스타에서 웃긴 거 볼 때마다 형부에게 지겹게 보낼 걸, 언니가 매번 형부 자랑할 때마다 나만 알지 말고 형부한테 다 말해줄 걸, 우리 형부가 팥빵 좋아하는데 100개 해줄 걸, 사실 나는 형부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본 적 없다고 칭찬도 많이 할 걸. 저도 이렇게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큰데 언니의 마음은 어떨지 감히 헤아리기도 엄두가 안 날 아픔이기에 이렇게 나서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적습니다. 우리 형부 아무 아픔 없이 좋은 곳으로 편히 갈 수 있게 언니와 조카에 대한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제발 멈춰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도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는 고통이지만 저라도 꼭 정신 차려서 언니랑 조카 제가 잘 지킬게요. 처제가 장화 한번 사줬다고 민망할 만큼 자랑하고 다니고 처제 말이 다 맞다고 의지하며 우리 가족 만날 때마다 늘 따뜻하고 재밌어서 좋았던 고스톱 못 치는 우리 형부. 내 미래의 남편이랑도 사이좋게 지낼 거란 약속 못 지켜서 조금 밉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5분만 잔소리하다가 영원히 형부 편으로 할게. 사실 나는 늘 그랬어. 이 유족들의 글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 숙녀 캠프는요, 비극전의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강지용 선수는 끝내 갈등을 풀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처럼 왜 강지용 씨가 이런 선택을 했느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돈 때문입니다. 생전 가족과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결국 돈이 원수다. 맞습니다. 결국 돈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지용 선수가 평생 벌어왔었던 5억 원 누가 가져갔습니까? 바로 그의 부모님이 가져갔죠. 결국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혼 숙녀 캠프 강지용 선수의 부모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인터넷상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비판이 엄청난 상태예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었죠. 강지용 선수의 돈 5억 원을 받아서 부모는 50평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라고 하던데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냐.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글도 보면 강지용 선수가 결국 세상을 등졌는데 뼈 빠지게 축구에서 번 돈을 강지용 부모가 죄다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는데 강지용 선수의 친형도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 강지용의 부모는 그렇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댓글 반응을 보면요. 어려울 거다. 친족 상도례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부모는 절도로 안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다. 안 된다. 반대 경우가 수백 배는 될 거다. 자식이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그 큰 평수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자, 그러니 실제로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8촌 내의 혈족이나 사촌 내의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형사처벌로 인해서 불법이 돼서 경찰 측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그러니까 가족 간에 소송을 하지 않는 한 그냥 그 형을 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라는 취지에서 1953년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고소를 해야지만 국가가, 법이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가 있죠. 아버지, 내가 횡령범, 박수홍을 울린 그 법, 71년 만에 사라진다. 친족상 도래가 2024년도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건데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친족상 도래 때문에 강지용 선수의 부모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71년 만에 결국 그 법이 사라진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가족하에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 개인화되어 있는 현재 세태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친족상 도래에 대한 결정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이 되면서 결국 이 친족상 도래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친족상 도래, 결국 이걸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가 올해에도 2월 달에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족상 도래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1인 가구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친족상 도래, 박수홍 씨 아버지 같은 경우 이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횡령범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친족상 도래를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불합치 7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이상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강지용 선수의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돈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그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나라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들과 친족상 도래가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인데 이미 세상을 떠난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의견들로 양분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